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경선 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지 한 달, 또 후보자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젯밤 내려진 결정인데요. 이로써 지역의 총선 대진표는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불법 경선 의혹이 일었던 광주 북구갑의 민주당 공천장 주인이 정준호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당초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선에서 현역 조호섭 의원을 꺾었지만 경선 기간 동안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확정이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차점자에게 공천을 승계하거나 제3의 인물을 전력 공천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어젯밤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부분과 상관없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과 후보 당사자 간의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후보는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존재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는 더욱 겸손하게 다가가겠습니다. 현역이 대거 교체돼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합하는 후보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로 본선 선거운동 기간을. 경선 상대였던 조호섭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패배는 아쉽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시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승리하는 길에 함께하겠다며 승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4.10 총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광주 8곳,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70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집니다. 재외투표는 27일부터 엿새간,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2대 총선의 또 다른 관심사는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너스처럼 가져갈 수 있는데요. 현재 전남의 의석수는 총 10석인데 비례대표 선거로 몇 명의 전남 인재가 추가로 금배지를 달게 될까요? 최황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2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통해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46석. 비례대표 후보들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순서대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확정한 비례대표 명부에는 당선 안정권에 놓인 지역 출신 인재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목포 시의원을 지낸 서미화 후보, 도의원 출신인 전종덕 후보를 1번과 11번으로 배치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당선 마지노선은 17번. 두 후보 모두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선 여수 출신의 강선영 후보, 순천에서 자란 이뇨한 후보,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을 지낸 김화진 후보가 각각 5번, 8번, 22번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미래한국당은 당선자를 19번까지 배출했습니다. 강선영, 이뇨한 후보는 국회 입성이 유력하지만 김화진 후보는 당선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소수 정당에서도 민의를 대변할 전남 출신 인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영광 출신인 서왕진 후보가 12번, 녹색정의당에선 도의원을 지낸 이보람이 후보가 3번을 받았고 개혁신당에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던 천하람 후보가 2번을 받았습니다. 지역민의 권리와 민의 대변에 앞장설 전남의 일꾼이 얼마나 탄생하게 될지 지역구 외의 비례대표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한편 22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광주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합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은 내일 민주당 광주 총선 후보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중앙당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총선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는 유튜브 광주 MBC 뉴스 채널을 통해 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예고한 대로 늘리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증원하기로 한 2,000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전남대와 조선대는 각각 75명과 25명의 신입생을 내년에 더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분의 82%를 배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100명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전남대는 75명을, 조선대는 2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전대는 200명, 조대는 1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대학과 의대 교수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교육공간 확보와 교수진 충원 등 증원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반면 전남대 의대는 대응 방향과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고 조선대 의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집단 사직 동참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의사단체들도 정부는 시종일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무리한 증원이 강행되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의료 회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의료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 2,000명 배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내 환자들의 피해는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의 전기 오조작으로 배전 노동자들이 감전 등의 사고를 겪고 있다는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고 이후 배상 등에 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전의 과실을 직접 밝혀내야 하다 보니 정당한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김초롱 기자입니다. 손과 발이 온통 화상치료 흉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 배전 노동자 추 씨가 전기 회로를 땅에 연결하는 접지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추 씨는 당시 한전 직원 등과 함께 전기가 차단된 걸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거기 사장님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다 봤어요, 그거를 밑에서. 손으로 만지고 전기 죽었다는 거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저는 그게 누락이 아니고 너네가 다시 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한전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전기 차단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단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다를 때 노동자가 직접 한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과정의 문제점이나 정보가 사업자 측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어서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도 한전 눈치를 봐야 하는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협력회사는 어쨌거나 한전 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감점 요인이 너무 많고 그 칼을 쥐고 있는 게 전부 다 한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데 사망 등 중대재해가 아니면 조사표에 적힌 사고 경위가 사실인지 등을 재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시스템화돼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한전 과실을 입증하기도 배상받기도 힘들어 배전 노동자들의 고통이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25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신임 회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미래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등
광주를 역동적 생산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25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한상원 후보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에서 총 대의원 92명 가운데 52표를 얻어서 39표에 그친 김복원 DK 회장을 누르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 신임 회장은 광주 상위를 지역경제의 핵심 정책기구로 격상하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조기 이전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광주를 역동적인 생산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부모 형태가 사는 광주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어선도서 사는 그런 광주. 또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산업 평화 선언을 추진하고 전남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광주 전남의 경제 생태계와 체질을 바꾸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경제계의 수장으로서 3년 임기에 들어간 한 신임 회장이 지역의 핵심 이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함께 침체에 빠진 부동산과 건설 등 지역 경제 주축 산업에 대해서 어떤 후속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요즘 섬진강에서는 제철 맞은 벚꿀 채취가 한창입니다. 벚꽃 필 때 가장 맛있다는 벚꿀은 일반 굴보다 크고 또 특유의 단맛 때문에 전국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채취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밧줄로 끌어올린 어망에 벚꿀이 한가득입니다. 수심 10m 깊이에서 강바닥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잠수부가 손으로 따거나 썰물 때 무트로 드러난 것을 직접 손으로 떼어낸 겁니다. 제 얼굴 크기만한 벚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진강 하류에서만 채취됩니다. 하루 채취량은 200kg 정도. 양식 재배가 되지 않아 모두 자연산입니다. 또 한 달 중 열흘 정도만 작업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 귀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10kg 기준 8만 원으로 일반 굴에 비해 3배가량 비쌉니다. 너무 물이 작아도 없고 너무 싱거워도 없고 딱 적당선에서 염도가 맞아야지 나오거든요. 구워낸 굴을 까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알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벚꿀은 굴 특유의 비린맛이 덜하고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이, 찜, 전,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매화꽃도 구경하고 벚꿀 먹고 또 벚꽃 필 때 한창 이게 또 물이 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맛있는 철해갖고. 벚꽃 필 때 맛이 가장 좋다는 섬진강 벚꿀 채취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1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근처 민가로 번지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 근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산으로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심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 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선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선분양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총선 후보들은 호남 인사들이 비례위성정당 당선권 밖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말뿐인 호남 배려라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강현구, 김윤, 김정명, 김정현, 안태욱, 하원식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전면에 호남 출신이 최소 25% 이상 포함되도록 재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의 성장과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복합 쇼핑몰 기반 시설 지원 등 지역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힘 있는 여당에 지지를 몰아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광주와 전남을 찾아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10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나선 용 의원은 오늘 광주와 목포에서 사회적 경제활동가, 농어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심판할 인물, 또 지역 소멸 위기를 가장 잘 대응할 정당이 어디인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비례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은 이번 총선에도 비례대표로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존재감 있는 의정활동 성과로 국민께 진심을 증명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출마를 고려했던 개혁신당 천하람 예비후보가 당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오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전략적 판단으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천 전 최고위원을 비례 2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천 후보가 보여준 활발한 활동과 선명한 개혁 성향을 공천관리위원회가 높게 평가했다며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